안녕하세요. 고천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추석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2023년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3개월 동안 또 어떻게 또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2024년을 뜻깊게 맞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2024년도 또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문득 떠오른 생각 중에 하나가, 아마 1학기를 보내고 2학기 개학을 하고 아마 엄마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이 아이가 지금 1학기도 이렇게 보냈다면 2학기는 과연 어떻게 마무리할 거며, 내년 새로운 학년이 올라갔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에 참 많은 고민을 할 건데요. 아마 그 중에서도 제일 고민되는 게 아마 또래 관계, 즉 학교에서의 사회성 부분, 친한 친구 하나 없이 혼자 외톨이로 지내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동네나 소문 듣고 찾아간 센터에서 원장들이 권하는 그런 사회성 그룹이나 짝놀이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거는 아마 센터에 다니는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학교 전에는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뭐 놀이치료나 짝이나 뭐 그룹 같은 그런 것들에 많이 대기번호를 걸어 줄여서 했겠지만, 현실적으로 2, 3학년 됐을 때 엄마들이 느끼는 거는 그런 센터에서 하는 사회성 그룹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데 원장들은 팔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엄마들이 사회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측면의 수요가 있고, 또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원장들은 여기저기 센터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러면 수요가 있는데 해결책이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회성 그룹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면 된다라는 식의 운영 방식이 저는 실질적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 이러느냐라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으로서 사회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찌됐든 1대1 관계부터 잘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사회성은 좋은데 집에서는 안 좋다? 그게 아니죠. 집에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사회성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회성 그룹을 팔고 있는 원장들, 뭐 놀이치료를 전공했건 언어치료를 했건, 그 원장들이 좀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 아이의 사회성을 좀 인지적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나하고 어떤 공통된 관심사가 있고, 또 어떤 걸 나랑 할 수 있고, 이 아이는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결국은 인지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지, 단순히 좋게 좋게 놀아주자는 식으로는 도저히 인간 간의 어떤 끈끈한 그런 정을 느낄 수 있는 관계는 만들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사실 뭐 학교에서 애들하고 좀 노는 것들을 맞춰줄 수 있는 수준에서의 그런 놀이치료는 현실적으로는 고학년이 됐을 때 100% 이 아이의 인지적인 능력이 상당히 빈약하고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그냥 벌거숭이 임금니처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센터에서 하고 있는 놀이치료는 근본적으로 사회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자폐아동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가장 지금 최근에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경계선 지능 아이들, 이 아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회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 하나를 제대로 사귀지 못해서 친구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사회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남들이 이런 것도 해봤어 하다가 이 아이는
20살이 넘어서도 사회성이 여전히 빈약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제대로 사람들과 어울려서 배우지 못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 문제를 뭘로 보느냐? 아무래도 이 가족 내에서 엄마와 아이, 또 아빠하고 아이의 관계, 이런 1대1의 관계에서부터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감정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먼저예요. 제가 경계선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가끔씩 물어봐요. 너희 엄마 아빠는 무엇을 좋아하냐? 그러면 아이들은 깜짝 놀라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긴요. 바로 아이 입에서 우리 아빠는 이런 걸 좋아해요. 우리 아빠는 이런 음식을 좋아하고요. 우리 엄마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과자나 음식의 이름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과연 센터에서 사회성 그룹을 해서 막 보드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많이 시끌벅적하고 놀았다 한들 과연 그 안에서 같이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 이런 걸 좋아했지. 이렇게 정말 알고 있을까? 그러면 당연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20명 조금 넘는 그러한 소규모의 학급에서 과연 반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가장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이 아이는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가? 알고는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집에서 자기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도 모르는 아이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엄마 아빠의 것도 모르는데 친구들의 것에 대해 세세히 알고 있다? 저는 이거는 올바른 사회성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놀이치료나 언어치료 원장들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 지능이 낮거나 사회성이 떨어져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언어치료로 해서 몇 가지 대화 스킬은 키워줄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아이가 그 사람을 온전히 내가 관심 있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그 사람과의 나의 공통점을 찾아서 뭔가 공유할 수 있는 끈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인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과연 언어치료로 대화 스킬을 막 키워준다? 과연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그 스킬보다 그 아이가 놀고 싶어하는 아이가 더 스킬이 좋아요. 더 말을 잘해. 그러면 여전히 이 아이는 그 아이하고는 대화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놀이치료로 열심히 아이들과 몇 가지 좋아하는 것들을 해봤어요. 근데 학교 갔더니 이 아이들은 또 새로운 걸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이게 언어치료나 놀이치료로 사회성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이 스스로가 나는 어떤 그룹에 들어가고 싶고 나는 어떤 아이들과 놀고 싶어 한다.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를 아이가 깨달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게 저는 사회성이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장 같이 부대끼면서 사는 부모들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부모들과 더 세세한 부분들을 대화하고 공유하고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자식을 열심히 낳아서 돈을 그렇게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데도 내 아이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잘 놀았으면 좋겠다.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이거는 희생도 아니고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내 아이가 왜 나에 대해서 이런 것도 모르지 하고 되게 서운해지고 섭섭해지고 어떨 때도 보면 상당히 허탈하고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서 이제 이 아이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네.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볼 때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 일상에서의 삶의 여러 가지 태도들이 무너지고 있고 또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죽으라고 지능을 올리자고 해봤자 되겠냐는 거예요. 저한테 찾아오는 많은 아이들한테 제가 가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물어보죠. 근데 같이 사는데도 내 가족에 대해서 모르는데 학교 친구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저는 제발 센터 원장들이라면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이 아이가 현재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가 있다. 그럼 이 아이는 흔히 말하면 센터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면은 친구 관계가 몇 명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더 늘려가고 하는 것도 결국 본인 몫이겠지만
이 아이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그저 수동적으로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하는 아이야. 근데 이 아이한테 내가 아무리 센터에서 좋은 걸 해준들 이 아이는 집에 가서 써먹지도 못하는 아이예요. 엄마 아빠한테 당연한 자기가 사랑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아이예요. 그럼 엄마 아빠한테 뭘 주겠어요? 사랑을 줄까? 계속 자기에게 요구만 하겠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센터 원장들이라면 좀 센스가 있다면 좀 파악을 해서 이런 거 왜 이러지? 이 아이가 이렇게 되면 가정이 무너질 거다. 그럼 가정을 똑바로 세워서 엄마 아빠들한테도 지금 아이하고의 관계가 너무 잘못됐으니 아이 관계부터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알려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회성 그룹을 어떤 구성원들이 되어 있고 어떤 인지적인 능력으로 서로 간에 도움을 줄지도 파악이 안 돼. 근데 몇 명씩 그룹을 모아서 한다고 모집을 하고 그 그룹에 집어넣어서 애가 놀다 와. 저는 이런 사회성 그룹은 결국은 이 아이를 사회적으로 고립을 만드는 사회적 고립이다. 사회성 고립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센터에서 아무리 용한 사회성 그룹 전문가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 그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사회성 그룹을 해도 몇 년을 해도 결국은 성인이 되어서도 제대로 사회적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 인지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할 수 없다면 이 아이가 생판 모르는 사람과 성인이 돼서 과연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더 알려고 노력하며 정보를 수집해서 분류해서 머릿속에 저장해서 이런 사람은 이렇구나 라고 내가 그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경계선 지능 아동을 키우거나 비언어성 학습장애 아동을 키우거나 또 자폐 아동을 키우는 어머님들 이 사회성이라는 부분을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포커스를 두세요. 밖에 있는 아이들은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남의 아이예요. 그리고 그 남의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내 아이가 조금 사회적으로 부족해.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역동성을 만들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엄마 아빠 형 누나 이렇게 동생들 이런 관계들을 파악하면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지 또래와 어울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룹을 집어넣고 짝을 집어넣고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사람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인지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거고 결국은 학습적으로 아이가 친구들과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10월, 11월이 되면 내년 학교 입학을 앞두고 많은 센터들 또 뭐 나름 규모가 있는 병원들에서 사회성 그룹을 모집한다고 열을 올릴 거예요. 저는 그런 사회성 그룹에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대기번호를 받으려고 줄 서지 마시고 아이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다니고 그러면서 아이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부모인 자신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좀 물어보시고 이 아이가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면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도 얘기해주고 또 그걸 직접 같이 경험을 시켜주고 그래야지 이 아이가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같이 따라다니고 또 그 아이가 하는 걸 지켜보면서 나도 좋은지 그걸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아이가 평가와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사회성이 나중에 세월이 지났을 때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마 딱 이맘때일 거예요. 이맘때부터 엄마들이 아마 7살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 여전히 유치원에서 혼자 노는 것 같고 친구랑 못 어울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사회성 그룹이 꼭 필요하구나. 학교 진학반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어딘가에 넣으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가족끼리 지지고 볶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친구들과도 지지고 볶는 관계를 만들 수가 없다. 인간관계는 서로 지지고 볶고 서로가 싫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지 항상 좋은 것만 같이 하는 식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 즉
놀 때뿐이고 나가면 남남이다. 저는 요즘의 아이들 자체가 상당히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그냥 계속 그 무리 안에 있어야지 내가 뭔가 어울리는 것 같다는 착각을 만들게 되면 서서히 아이를 점점점 그 그룹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드는 생각은 기존에 했던 사회성 그룹 놀이치료 이런 걸로 뭐 언어 뭐 치료 이렇게 해서 뭐 대화 스킬 올린다 이런 식의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것이다. 원장들도 이런 부분은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어떻게 인지적인 부분으로 이 아이가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걸 자신들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쉽게 보여주는 이 아이가 저렇게 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모습으로 엄마들에게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싶어 할 거다.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몇 년 지나면 엄마들이 내가 속았구나 라는 것을 꼭 느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치료 분야에 있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10년 동안 계속 이 짓을 해오는 거예요. 아무 효과도 없는 사회성 그룹을 왜 하냐고. 나는 이게 10년 전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여전히 엄마들은 가서 아이를 집어넣어놓고 뭔가 달라졌겠지 느꼈겠지. 근데 그 아이는 엄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엄마가 뭘 바라는지도 몰라. 이게 무슨 사회성 그룹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발 원장들은 엄마하고 아이가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가족들 간의 관계를 빨리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엄마 아빠들한테 이런 노력을 하라고 알려주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야지 우리 사회성 그룹에 들어오면 됩니다라는 그런 식의 약은 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의 치료는 분명히 나중에 인지적으로 아이들한테 가장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런 면에서 좀 엄마들이 깨어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뭐 어떤 엄마들은 효과를 봤다 뭐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효과를 봤다는 아이들은 상당히 인지적으로 어느 정도 향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효과를 본 거예요. 인지적인 향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그런 것들만으로는 대인관계는 절대로 사회성은 좋아질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그냥 어떤 아이가 좋아졌다니까 우르르 몰려가는 정말 마지막 떨이 상품을 팔려고 하는데 엄마들이 마지막이라는 말에 꽂혀서 가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 그런 건 저는 쓰잘데기 없는 행동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이가 지능이 낮다라는 거는 그게 지금 빨간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빨간불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부정적인 그런 효과들이랑 문제들을 너무나 크게 보고 있어서 본질적으로 지능이 낮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은 못 놓치고 있는 게 저는 한국 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혹여나도 지금쯤 학교 진학반, 진학 대비반에 막 줄을 서고 있고 사회성 그룹에 막 자리가 언제 날까 쳐다보고 있는 엄마들은 한번 냉정하게 딱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내가 좋아하는 거 5가지 정도는 내 아이가 알고 있을까?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런데 집어넣어봤자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키우는데 내 자식이 나에 대해서 모른다는데 그럼 그걸 올바르고 키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이건 엄마의 헛된 기대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커서 20살에 정말 엄마 손을 떠나서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에 들어가서 아이가 활동하기를 바란다면 이거는 뭔가 엄마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막연한 사회성 그룹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의 어떤 대인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보다는 내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구멍이 생기고 있고 줄이 끊어지고 있다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하시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